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얘부터 요쪽까지를 놔두고 나머지를 회전 돌리면 되죠. 여기까지 놓고 나머지를 회전을 돌려버리면 되죠. 회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아유, 잘못 눌렀다. 그래서 다른 옆 피벗 해제. 그러면 해당 부분을 내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립니다. 이거. 처리 속도 진짜 빨라요. 처리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얘를 닫기 로드를 해버리면 데이터가 쿼리 형태로 해서 얘를, 그러니까 돌린 상황에서 얘를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데이터를 하면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가 좀 될 거예요. 14,000개 정도 되네요. 14,000개를 가지고 이 사람별로 내신 점수, 시험 점수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싶으실 때. 왜냐하면 이 형태를 피벗으로 돌리기는 쉬워요. 이 형태를 피벗으로 돌리기는 쉬운데 피벗을 다시 이렇게 만들기가 파워컬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 기능을 엑셀에서는 이런 것들 기능, 파워컬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정말 더 놀라운 기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상상 초월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엑셀에서 좀 안 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냥 맛배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다. 그래야 다음에 또 들어주시겠죠? 밑밥을 뿌려야 이런 거구나. 정말로 괜찮다. 그리고 얘는 클릭만 해도 돼요. 클릭만 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파워쿼리는 어떻게든 한번 배워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저는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입학 데이터입니다. 자, 입학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계속적으로 가죠.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험 번호가 모든 번호가 0으로 시작하면 안 좋아요. 얘가 0으로 시작하면 안 좋습니다. 왜? 얘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면 0이 없어져 버리게 자리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1로 시작하든지 문자와 섞어버려야 돼요. 1로 시작하든지 뭐라고 문자와 섞어버려야 돼. 은행 계좌번호가 문제죠. 그쵸?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은행명하고 뭉쳐버리잖아요. 뭐라고? 은행명과 은행명 4개 정도 하고 그냥 뭉쳐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거 놓고 나머지를 드러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니까 상당히 이거 문제입니다, 얘가. 이게 이렇게 선택할 붙여놓기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해당하는 모집 단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점수들이 나오시는데 우선 제가 피벗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자료를 행과 열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행과 열을 돌리면서 자료를 압축을 시킵니다. 해당하는 점수를 평균을 구한다거나 최대값을 구한다거나 최소값을 구하고 표준 편차 같은 것도 구하고 집단별로도 구해집니다. 뭐라고? 집단별로도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해서 피벗만 제대로 구하면, 다시 피벗만 제대로 설정하고 이 DB만 잘 구성하면 그 여러분이 배우셨던 지금까지 그 노가다 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작업들을 한 번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모집 단위, 얘네들끼리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때는 상당히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를 피벗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컨트롤 A보다는 컨트롤 AA 누르세요. 컨트롤 AA요. 다시 한번 컨트롤 AA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원래는 이거보다 수준이 낮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잘 따라주셔서 피벗 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재는 아마 피벗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실 때 다시 피벗은 A1번부터 컬럼이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컬럼이 한 줄로만 입력이 돼야 되고요. 자료는 아래쪽으로 입력이 돼야 되며 두 번째로는 컬럼과 컬럼 사이에 컬럼명과 컬럼명 사이에는 빈칸이 없어야 돼요. 빈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해당하는 부분은 피벗에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돌립니다. 삽입 피벗 탭입니다. 삽입 피벗 탭을 그리고 얘를 새 워크시트로 넣으세요. 새 워크시트. 다시 한번 새 워크시트로 넣으세요. 여기다가 기존 워크시트에 넣지 마시고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 시트는 그대로 데이터만 보관하고 얘를 새로운 시트에서 피벗을 돌리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원본은 그대로 추가를 하는 거고 얘를 돌릴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원하시는 리플레이션하고 조금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1월달에 놓고 1월달 뭐 이적 품목 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쓰실 때 피벗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번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DB 형태로 만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확인.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 올리고 갈게요. 자,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은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농구에서 피벗이라고 하죠. 한 축을 놔두고 움직이는 피벗이라고 하죠. 이걸 피벗이라고 합니다. 한 축을 놔두고 이쪽으로만 옮길 수 있는 것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90도를 돌리면서 자유롭게 위치를 하고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피벗의 가장 큰 막강한 기능이고 또 원본 데이터만 고치면 세로 그침만 하면 고쳐져요. 세로 그침만 하면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처리 속도도 상당히 많고요. 좋고요. 그런데 좀 피벗 테이블에 좀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첫 번째, 이어서 주어지는 압축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대표값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을 계산할 수 없어요. 내가 계산하는 식은 피벗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얘하고 나는 뭐 전년 대비 증감률 구하고 싶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우선은 데이터를 놓고 제가 한번 다시 추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얘 정렬이 가나다순으로밖에 정렬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가나다순, 오름차순, 내림차순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지정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간에 기타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다 중간에 끼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맨 마지막에 끝내려면 코드를 다세요. 뭐라고요? 코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야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정렬하고 싶다면 다시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드를 달아야 된다. 뭐라고요? 코드를 아예 붙이든지 하나 컬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세요. 자, 피벗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자 형태라면, 원래 문자라면 평균이라는 걸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문자로 되어 있으면 개수는 나와요. 뭐라고요? 개수는 나오지만 평균은 못 구해요.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 갑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자, 우선 변환 수험번호를 먼저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변환 수험번호를 먼저 넣을게요. 얘가 현재 문자형이잖아요. 그쵸? 현재 얘가 문자형이죠. 얘를 우선적으로 서메이션 값에다가 넣습니다. 여기 요약값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네,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 필터라고 나오는데 필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개수를 얘가 현재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는 산출이 되지만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같은 걸 계산을 못해요. 그럴 때 무슨 마우스 왼쪽 한 번 클릭, 다시 말하면 마우스 왼쪽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값필터 설정이라고 나와요. 값필터 설정을 누르시면 요거 외에는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거 외에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은 변수를 계속적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만 되면은 계속 그냥 바로 나와요. 계속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얘는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div처럼 계산이 안 돼요. 아셨죠? 문자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개수를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한 개씩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뭐라고? 정말로 한 개씩 입력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는데 지금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우선은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이에요. 현재는 뭐라고요? 행 네이버를 가지고 내림차순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가 응답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을 바꿀 거예요. 아, 얘 오름차순이구나. 얘 오름차순이고 얘를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가장 많은 빈도수부터 나열이 되겠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가 한 개씩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라고요? 한 개씩이 입력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얘를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여기 정렬이 있어요. 정렬 놓으시고 내림차순으로 뭐라고요? 내림차순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수험번호의 이 분은 어떻게 몇 개가 데이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2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2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얘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 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셀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셀에 있는 정보들만 싹 추출이 됩니다. 얘가. 해당하는 부분만 싹 추출이 돼요. 원본 데이터는 별거로 유지가 되고 새롭게 추출이 됩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들만 싹 추출이 돼서 그것만 따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원본에서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본에서 필터 걸어야 돼요. 그때는 원본에서 필터를 따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부는 똑같고 수험번호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은데 점수가 달라. 그럼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똑같은 게 입력될 수는 있어요. 그쵸? 동일한 자료가 2번 이상 입력될 수는 있습니다. 왜? 입력하다 보면 여러 번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똑같은 대상인데 값이 달라. 얘 연도 데이터도 아닌데 한 개 연도 데이터인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얘를 반드시 원본에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데이터는 여러분들 품질 유지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자료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한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로 가정할게요. 사경환이 응답했는데 또 사경환이 응답한 게 결과가 달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상당히 어떤 거를 상당히 입력을 잘못했다거나 2번 이상 응답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학점이나 이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차 확인하셔야 돼. 한 번에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검증하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분석하는 사람과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면 괜찮겠지라고 해놓고 하면은 실수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비교 검증을 해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해도 실수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두 사람 다 물러나야지 뭐. 농담이 진담이 돼버리는, 다큐로 돼버리는, 개그가 다큐가 되면 불길한 예감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한번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먼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갈게요. 삭제. 자, 이제 분석 데이터 다시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다시 피벗 테이블 다시 돌릴게요. 자, 지금은 한 개씩 입력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뭐라고요? 한 개씩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부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부별로 분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자의 분포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전체 평균은 누구나 구합니다. 뭐라고?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각 모집 단위별로 평균을 구할 거예요. 뭐라고요? 모집 단위별로 평균, 분산 그런 것들도 구할 거고 지역별에 따른 분포도 한번 볼 거예요. 뭐라고요? 지역적에 따른 분포도 한번 볼 겁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은 갑자기 어떤 대학일 거예요. 아마 대학 정확하게 대학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런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강의 도중에. 자,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으로 한번 분석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강남 3구하고 그 외 지역 간에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근데 결론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에 해당한 부분은 분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죠. 얘가 현재 강남 3구하고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천천히 합니다. 삽입. 전체 선택할게요.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A. 그 다음에 삽입 피벗 테이블로 돌립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 뭐라고요? 새 워크시트로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같은 정보가 나타나실 거예요. 창이 나타나실 거예요. 우선 모집 단위를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모집 단위를 행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모집 단위를 행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네, 모집 단위 자체를 또 서메이션 값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모집 단위 자체를 또 서메이션 값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빈도 분석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왜 나오나요? 하는데 저희가 컨트롤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빈칸이 좀 일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비어 있으면 우선 뺍니다. 비어 있으면 우선 빼시면 학부별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 학부별에 따라서 모집한 인력을 보실 수 있겠죠. 가장 많은 거는 나학부, 가장 작은 거는 마학부하고 바학부가 됩니다. 가장 많은 거는 나학부, 가장 많은 거는 마학부와 바학부가 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가 어떤 기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가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광역시가 있으세요. 광역시. 여기 광역시 있으세요. 광역시를 필터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광역시를 필터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광역시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이어서 강원도를 딱 선택하시면 강원도의 정보들만 싹 추출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얘네들만 다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먼저 딱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시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막강한 기능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러 개 선택되나요? 예, 여러 개 선택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 항목 선택 뭐라고요? 여러 항목 선택을 딱 누르시면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얘를 경기 경남, 강원 경남 선택하겠다면 그것만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좋죠. 이런 경우가 사용하실 때 유리할 겁니다. 연도 월 1이 있다면 월을 통해서 뭐라고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만 딱 통합을 낸다거나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딱 통합을 낸다거나 이럴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의 필터입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전체 필터를 다시 한번 전체로 선택할게요. 제거할게요. 우선 제거. 자, 여기 누르시면 이 모양새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갑니다. 자, 여기다 보시면 모집 단위가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이번에는 비율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비율을 한번 구해보실 건데, 여러분들 비율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나누기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 나누기 하실 거죠? 나누기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버리면 얘가 고정을 해버릴 건데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나눔값이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지역을 찍었더니 사학부가 없어. 그러면 총합계 위치가 바뀌잖아요. 총합계 위치가 바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당은 나누는 위치를 내가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행 네이블을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모집 단위를 가지고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단위를 끌어옵니다. 다시 한번요. 모집 단위를 한 번 더 가져오세요. 모집 단위를 한 번 더 가져오세요. 되셨죠? 네, 얘를 이번에는 비율로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이번에는? 비율로 표현할게요. 자, 비율로 표현할 건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얘 찍고 셀을 찍으시면 한번 찍어보세요. 피벗 탭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셀 주소가 안 나올 거예요. get 피벗 데이터 하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않으세요? 보통 다시 한번요. 얘를 이게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보통 얘를 선택하고 하실 건데 얘를 딱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나오는데 얘를 딱 찍으면 비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get 피벗 데이터 얘로 나와요. 그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피벗 데이터 이 기능을 해제하고 갈 겁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게요. 파일로 들어갑니다. 파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 파일의 옵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수식. 수식에서 피벗 테이블 첨조의 get 피벗 데이터 이거 해제하세요. 이 부분만 해제하세요. get 피벗 데이터 함수 해제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찍으시면 셀을 찍으시면 얘가 제대로 C5라고 주소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원활하게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현재 얘가 개수를 비율로 계산할 겁니다. 개수를 비율로 계산할 건데 해당하는 개수는 요 부분은 열 합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열 합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이쪽이 행이고요. 이쪽이 열이에요. 네. 열 합계 기준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 합계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나누는 방법은 어떠하냐? 요 개수에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 마우스 왼클릭 한번 하십시오. 왼쪽 클릭.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 예, 값필드 설정. 여기서 값 표시 형식. 여기서 뭐라고요? 값 표시 형식. 여기서 계산 없음이 아니라 열합계 비율. 뭐라고요? 열합계 비율을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비율이 계산을 합니다. 얘가 데이터가 바꿔볼게요. 여기서 제가 바꿔볼까요? 광역시를 한번 필터에다 넣을게요. 광역시를 필터 놓고 제가 항목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항목을 경기도만 선택해 볼게요. 경기도만 선택하면 해당한 부분이 언제든지 바뀌죠. 그쵸? 언제든지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요걸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면 가장 많은 것부터 나열을 합니다. 가장 많은 것부터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행 네이블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거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거냐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으면 여러분들이 원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순위도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다 뭐라고요? 순위도 달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랭크라고 많이 달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랭크 아니면 직접 달든지. 직접 달지 않으세요? 직접 다시는 게 거의 99%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다음에 랭크라는 함수를 쓸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얘도 한 번 더 갖다 놓고 순위로 나누면 돼요.
얘를 한 번 더 넣고 뭐라고요? 순위로 놔버리면 얘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될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할까? 가장 많은 게 1순위가 돼야 되니까 내림차순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내림차순을 해야 되겠죠? 가장 많은 게 1위가 돼야 되니까. 네. 자,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얘를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모집 단위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모집 단위를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얘가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맨 마지막에 모집 단위 얘를 선택하시고 왼쪽 클릭 한번. 카피해 두셨죠? 얘를 값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값표시 형식. 그 다음에 얘를 값표시 형식에서 제가 내림차순으로 바꿀게요. 얘는 뭐라고요? 내림차순 순위로 바꾸면 해당하는 부분은 순서대로 얘를 다시 한번 순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값피드 설정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순위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순위라고 이렇게 바꾸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순위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얘를 그대로 놓으시고 최종 보고서에서 바꾸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